안녕하세요. 마이클릭 이학년입니다. 네, 각자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치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원장입니다. 한방 김성훈님 나오셨고요. 네. 네, 유호성입니다.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평생교육연구원의 강사님이시죠. 그쵸.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또 화장실에 가서 조금 늦게 출발하는데, 저희가, 딱 한 종목을 한 팟캐스트를 저희가 업계 최초로 한 게 벌써, 횟수로 3년인가 됐어요. 네, 네. 됐는데, 자,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의 번외편까지 지나고, 이제부터 이제 주식의 미치다로 통합을 해갖고요. 주식 매치다 편으로 해갖고, 새로운 시즌 1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 2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날은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2일. 우리 격언에는 5월에 팔고 먼저 사라 뭐 이런 얘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애들끼리 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5월이 첫날인데 오늘 첫날은 그렇게 약간 분위기 썰렁했네요. 오늘 좀 한번 확인해드리면 코스피는 0.8% 떨어졌어요. 1978포인트죠. 1980포인트가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좀 내렸어요. 1.36% 떨어져서 690. 얼마 전에는 700이다. 코스피 2020이다. 막 넘나든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저 자신도 이러다가 2200 가는 거 아니야? 말을 했지만 저는 그건 여지없이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5월 시장, 오늘은 5월 시장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각자 이슈 있는 거 그리고 늘 하듯이 관심 종목 딱 하나씩만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호성 선생님, 네. 시장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어요? 5월 시장에 대한 큰 그림부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등락 폭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지, 큰 폭으로 움직이는 장은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누워버리는, 횡보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1960부터 뭐 이런 예상이겠지만 1960부터 2025 이 사이에서 좀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또 690포인트로 마감은 했지만 코스닥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언제 그치냐에 따라서 장세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단은 초에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FOMC 금리 얘기가 6월 달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이번에 실적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 때문에 일단은 오늘 눌린 거죠. 그런데 미국 증시 보게 되면 이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크게 밀렸던 종목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는 그런 하루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김성원이요. 한방 김성원이요. 의미가 제약바이오가 밀렸어요. 네. 대장주인 한미약품을 밀어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림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죠, 며칠째? 네. 흘러내리죠? 네. 네. 한미약품 한 번 더 페니실린 나오면 그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글쎄 지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개별주이긴 하지만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버버. 네. 어버브가 엄청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좀 이제 시장에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 나올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잘 가고 있었던 종목이 꺾이고 그런데 잘 못 갔었던 제약바이오가 오늘 한 번 더 밀렸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 한미약품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한미약품 여기서 한 번 더 한 10%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분명히 손절매 물량 나옵니다. 페니실린 물량 나오면서 아마 그때가 저점을 잡고 지수 반등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 한미약품의 움직임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역발상적으로
떨어지면은 한미약품은 잡아야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아마 저는 5월달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한미약품이 빨리 5월 초에 패닉셀이 나와줘야 돼요. 빨리 밀리는 모습이 나서 손절면 물량 받아내고 나서 이제 빠르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5월달 코스닥 시장은 월봉상 기준으로 좀 정대항봉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요, OLED 2차전지 그 반도체 종목이 바닥을 깔아놨어요.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밀렸지만요, 아이도 690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밀려봤자 전 한 10포인트 정도 더 밀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가 그들 이미 올라왔었던 2차전지 OLED 반도체 업종을 밟고 일어서서 뽑아주면은 지수는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가 된 것은 맞았었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PG 레이시오를 포함해서 맞아. 여러 가지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의 성인 기저귀 매출이 애기 기저귀 매출을 넘어섰고요. 고령화는 분명히 눈앞에 직면해 있는 이슈고요. 네. 에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에는 하룻밤새 45조 원 규모의 제약 쪽에 M&A가 있었죠. 미국 쪽에서는요. 네.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서 기술에 대한 에로나 어떤 그런 것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퍼가 높다. 네. 그리고 뭐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고객들 중에서도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또 하다못해 현대제철 철강 스크랩 가격이 고철값이 오른다는데 현대제철 포스코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일반적으로 그 경제신문이나 네.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뉴스거든요. 그런 뉴스를 가지고서 개인들이 그만큼 그런 종목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소재사 중에서 뭐 동국제약이나 포스코가 두산인프라코어가 따블이 났다고 해서 지금 구에도 그 소재사 중에서 한 번 더 따블이 날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안 보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현대차가 또 오늘 밀렸잖아요. 네. 현대차가 전자랑 자동차가 끌어줘야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 2,100포인트 가겠지만은 네.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고 여전히 코스닥 시장 봐야 되는데 오늘 차라리 제약바이오가 밀린 게 잘 됐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초대손이 나오려고 그래. 아, 애기 아빠인데. 요즘 또 되게 둘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이요. 네네. 아, 이거 똥 잘 시원하게 잘 싸셨어요? 네. 야, 오늘 똥 싸고 지금 뭐. 장 트러블타. 네, 이성원 교수 모셨어요. 인사 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저희 각자 지금 각자 전체적인 시황관이 있잖아요. 5월달에 시장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5월 시장 우리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초반에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일단 브렉시트 이슈 있고, MSCI 이슈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초반에 또 거기다가 일본이 또 사고 쳤잖아요. 시장에서 전부 다 이제 양적완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환율 막 변동성 커지고 이러니까 막 금 가격 막 급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일단 5월달 초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시장, 그런 또 이슈가 잠잠해지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한 쪽이 위쪽으로 그 시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조정에 대한 흐름이 또 이제 변곡점을 만드는 조정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강했던 산업재 섹터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이제 진짜로 그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럴까, 판이 바뀌는 시장? 네. 이제 그런 시장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안만 봐도 이거는 안경집에서 훔쳐온 것 같네. 나름 비싼 건데. 나름 엄청 비싼 건데 저거 그렇죠? 안경집에서 훔쳐온 것 같네. 안경집이 아니라 안과죠. 안과에서 훔쳐온 것 같아. 아, 요즘은 안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로봇 같은 걸 끼고 나서 예. 쑥쑥 하잖아요. 그쵸. 아직도 안경감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드려야 되는데 렌즈 꼈다 뺐다 하잖아요. 아직도 그잖아요. 예. 네. 사진 한번 올려야 되나요? 사진 사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안경만. 네. 안경만. 네, 그래서 그래서 뭐 5월달 일단은 뭐 초반에 조정이고, 네, 다시 한번 시장이 바뀌는 모습인데, 특이한 거는 화장품이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가 최고가 아니야 최고가? 최고가가 임박해 있죠. 아. 얘가 최고가가 임박해 있는데 이게 좀 화장품이 좀 의미가 있는 형태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건 최고가 하나 마찬가지지. 그죠? LG LG 생활 건강 네. 뭐 이렇게 생활 지금 건강. 최고가 근처에 있는 주식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관련돼서 네. 그 종목은 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보면 저는 5월 시장 이거 오늘 첫날인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네. 걱정이 많은데 결론은 그래도 먹을 거 많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나 네. 이게 그렇잖아요. 아까 이 교수가 그랬네? 판이 바뀐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판이 바뀔 때는 정말 판을 잘 탄 사람과 판이 잘못된 판에 가 있으면 X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판을 정말 팔아야 되는데 판이 뭔지는 모르죠, 솔직히. 네. 예,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다는 거지. 이게 상당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이. 항상 이제 주식 생활 업계에 있다 보면 매일 이게 거의 노출이 주식의 100% 노출인 게 상당히잖아요, 솔직히. 네. 예, 뭐 말이 그렇지 현금 비중 그건 난 별로 믿지도 않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판을 정말 잘 타야 되는 판인데요. 저는 크게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으나 저한테 생각했던 거 제가 의외로 본 게 요번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나서 이거 야당에서 먼저 구조조정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엄청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저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잘 안 될 거라 봤거든요. 총선에서 여소야대 돼갖고 상당히 질이 멸렬할 거라고 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6개월 1년 후에 되면 좋아지겠으나 지금은 구조조정이 한복판에 와 있다. 한복판에 와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럼 구조조정이 어떠냐 그러면 여기 계신 세 분들은 나이가 젊으셔갖고 아직 어리잖아 다들. 저희 김성호 과장은 97년, 8년, 9년 학교 다녔어? 대학교 들어갔어? 그렇죠. 제가 몇 학번이야? 97학번 들어왔다가 97학번 다가 때려치고 다시 재수해서 98로 들어왔죠. 다니다가 또 들어가고 하여튼 IF에 들어갈 때 학생이었네 학생. 그렇죠. 예. 자기는 대학원이었나? 90대 대학원 97학번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원 97? 네, 내 친구들이 IMF 때 다 이제 취직하는 거였죠.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때 갔다. 자기 대학은 몇 학번이야? 대학원이 97. 대학은 93. 3, 4, 5, 6. 네. 그러네. 딱 애들 군대 갔다 와서 잘못했으면 군대 안 가는 애들은 바로 그냥 취업에 들어갔다가 어려운 식이네. 우리 이호성 선생님 고등학교. 고등학교 좋을 때네. 근데 좋을 때네. 네, 좋을 때네. 근데 왜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92학번, 93학번 막 이런 애들 취직이 안 되는 게 IMF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2학번, 93학번들이 취직이 엄청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막 회사를 그때 전부 다 대기업에 붙어요. 근데 대기업에 붙는데 네. 뭐 3개월 있다 퇴사. 그렇죠. 들어가자 1개월 만에 구조조정. 맞아요. 회사를 전부 다 대기업에는 들어가는데 네. 전부 다 구조조정, 퇴사, 구조조정. 그래서 3번 만에 들어가갖고 네. 만도를 들어가는데 세 번째 들어간 회사도 또 구조조정을 당했어. 만도였는데 어떤 형님이.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되게. 제가 왜 느끼냐면 지나고 나면 맨날 좋은 건데 그때 들어가면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결론을 보면 오늘 전 개인적으로 명확해졌다고 보는데요. 이게 상당히 아픔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즘 보면 그 구조조정에 너희들이 알아서 5명 중에 2명 이름 써라 그런 거 어디 뉴스에 나왔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업 이름까지 생각나는데 말할 수는 없고 여의도에서 꽤 큰 기업 중에 하나 있는데요. 사다리 탔던 게 있어요. 사다리 타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내가 뉴스를 봤거든요. 사다리를 탔어. 왜냐면 10명 중에 30%, 40%를 어떻게 보내. 그때도 그쵸? 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타갖고 그 어쩔 수 없이 뽑혀갖고 또 이렇게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맞아요. 맞벌이면 나가고 그 다음에 맞아요. 애 없으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이었죠.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요즘도 금융기관 다니잖아요. 네. 여기 혹시 방송 들으시면 그러시면 많겠지만 금융기관 보면 은행은 뭐라 그러고 증권에서는 자전거래 한다고 표현해요. 네. 증권에서 안에서 자기 눈 맞아서 결혼한 거. 네. 그럼 있죠. 일부러 예를 들어 뻔히 같이 결혼한 건 아는데 한 명은 서울인데 한 명을 예를 들어 창원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창원, 하려고. 지방으로. 네,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요. 은행도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있겠죠. 근데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종업원, 주주, 네? 주주, 채권자 이거는 명확하게 기준이 나왔거든요. 세 명의 공동의 아픔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주주는 결국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그 당시에 주가 흐름 쳐보면 돼. 웬만하면 키움이면 키움, 대우면 대우, 대형사, HTS에 10년치, 15년치 다 나오거든요. 오래된 거. 나오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보셔야 되는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절대 눅눅하지 않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그게 첫 번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걱정이 된다. 예, 이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하나가 그 한국판 양적 완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판 양적 완화하는데 그게 뭐 그걸 원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다 입장에 따라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그런 양적 완화는 어찌 됐건 간에 회사를 살리자라는 노력을 하는 건데 그 회사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회사의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기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생산 활동에서 더 좋은 일을 쓸 수 있는데 딴 데를 안 쓰거나 아니면 그걸 저축을 하거나 뭔가 있는데 그런 큰 악재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실 저는 그래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청와대건 뭐 한국이건 왜 모르겠어요. 우리는 수출 지향 경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건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차마 말을 못할 뿐이에요. 서로 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다들 아는 거예요. 다만 서로도 말을 잘 안 하고 저 말하면 나쁜 놈 소리 듣는데 오늘 저는 환율 뭐 조작 보고서 있잖아요. 환율 네네. 보고서 미국에서 나온 거 환율 보고서. 환율 보고서 보면 참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필요 없고 뭐 우리나라가 뭐 감시 대상국이 됐다니 이런 거 제가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거 핵심 중에 딱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외환시장의 개입을 제한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예요. 네네. 해왔는데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 해온 걸 인정받은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네. 그래서 그것이 외환정책의 투명성은 앞으로 그렇지만 더 높여야 되겠다. 그게 첫 마디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이거예요.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기조로 선회하는데 즉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갖고 반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아. 한국은행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왜 모르겠어.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쪽으로 이렇게 아프게 장기적으로도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은 내수를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갈 수밖에 없죠. 어찌됐건 간에. 그게 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을 빨리 극복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에 지금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그렇죠. 진행형이라고. 네, 말들 안 하지만 말은 안 하고 서로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내심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네. 일각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정부기관 관련된 이제 네. 그 정부 출연 기관들 보고서 산업연구원에서 부동산 대국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잃어버린 20년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다만 공식적으로 다들 인정하고 언급을 안 할 뿐인 거지. 얘기하면 나쁜 놈 그러니까 되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20년씩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해야겠다. 근데 이제 방식에 대한 차이를 그렇죠. 갖고 이제 두고는 있을 뿐이지만 네. 어느 편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해주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들도 이제 그거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시각이 강한 거고 가게를 좀 더 살려주느냐 네. 아니면 기업을 좀 더 살려주느냐 그 차이인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가계 소득을 늘리면서 어찌됐건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내수를 하고 뭐 그런 거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들이 많지만 이번에 5월 6일날 노는 것 같고도 뭐 말도 안 되는 데나 뭐 효과가 생색내기지만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하여튼 돈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예, 없는 돈을 더 쓰게 지금 쓰라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더 일으켜서 자동차 수사라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더 있어서 필요도 없는 해운대 가서 회계 먹으라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잖아.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개인적으로 보면 결국은 배당에 대한 것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뭐든지 기업 급여도 더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보면 솔직히 지금 얼마 시급이 얼마야? 6,000원 좀 넘지 않아요? 1,150원인가. 6,150원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말 10,000원대로 가야 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바로 쉽지 당장에 않죠.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수많은 기업체나 수많은 일용직 쓰는 데서. 그렇지만 그 방향성 맞는 거죠. 일반 뭐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진짜 10,000원까지 올리면 죽어나가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한 게 뭐냐면 10,000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몇 프로씩 이상 올리자 이렇게 해갖고 그쵸.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얻게 되는데 당장 10,000원 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해? 누가 해?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여당도 네. 10,000원 뭐 어떻게 예하고 선심성 공략한 그러니까 거죠. 10,000원이 말이 되냐니까 10,000원이 효과를 준다는 햇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올려야 욕을 먹는 거지 다들. 어차피 10,000원으로 가기는 가는데 네. 가야지. 미국은 15,000원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맞다라는 게 정해진 거니까 네. 가기는 가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기타 이제 안전망을 어떻게 둘 거냐.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선업종 그동안에 거제나 이쪽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만 불 넘었던 데잖아요. 그렇죠. 돈은 자기네가 다 벌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은 우리가 메꿔줘야 되나?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판단이 들은 거지. 어쩔 수가 없지만 대신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자빠지고 나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이 구조를 어떻게 좀 합의를 해갖고 바꿔주느냐 그 차이인 거겠죠. 저는 하여튼 1980년도에 그 산업 합리화 때를 잘 겪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그때부터 대우조선 살려줬던 거거든요. 지금 몇 번째야. 지금 그렇죠. 대우조선, 기아차, SK하이닉스 다 그때 잔재잖아요. 잔재. 그렇죠.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니까 다 하여튼 그때 잔재하냐 그때.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래요. 저는 시장이 만만치 않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각자 보는 판은 다를 뿐이지만 시장에 그냥 저 최소한 그런 거. 전 최소한 구조조정의 얘기 나오는 거는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 난다 그때 얘기하니까. 그 눈물 나잖아 그때요. LG 그 현대전자 그 연구원하고 음. LG 카드 여직원하고 결혼해갖고 둘 다 대출 받아갖고 주식 샀다가 다 망했잖아요. SK하이닉스 감자 없이 쭉 그 현대전자가 감자 없이 10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리고 LG 카드도 거의 감자 2번 했잖아요. 맞아요. 둘이서 그지 됐지 그냥. 맞아요. 대출 받은 거 다 그냥 그 부도만 생긴 거고 LG 카드도 신한에 합병될 때 그래서 그거 좀 직원들 좀 보상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신한에서 꺼져 이래갖고. 진짜 눈물 나는 한두 가지. 눈물 나는 나죠. 한두 아니야 진짜 그거는. 아니, 저는 그 제 세대가 있잖아요. 제 나이를 공개를 안 하지만 예. 찾아보면 어디가 나온다며. 제가 공개해드리죠. 아이 됐고. 아니,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냥 쿨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 주위에서 제 나이 또래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오너. 공무원. 아니요. 아빠가 회사 아니 제가 처음에 그 직장 구할 때 제일 월급 많이 준 데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대우. 아니요. 장기신용은행이었어요. 장기신용은행. 증권회사에서는 탑이 장은증권이랑 산업은행증권. 산은증권. 산은증권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장은증권은 정말 몇 개 있지도 않았고 산은증권은 제가 그 당시에도 기억이 서문한 게 야 저런데 무슨 증권회사가 있어야 되냐 하는 데 있는 거야. 산은증권은 또 갑이었잖아. 또 장은증권도 갑 중에 갑이에요. 갑 중에 갑이었지. 장은증권, 산업증권이 월급이 탁월하게 비쌌어요. 제가 있던 대우증권보다도 대우경영보다 한 15% 더 받았어요. 장은증권이랑 산은증권이 두 개 다 날라갔죠? 인센티브도 엄청 나오고. 장은증권은 처음 들어보네요. 두 개 다 날라갔어. 네. 특히 장기 신용은행은 은행 중에 최고였어. 그 밑으로가 이제 대투 한투가 있었고. 그렇죠. 제 친구가 3명이 갔었어요. 제일 똑똑한 애들이 갔었거든요. 네. 걔네 다 집에 갔어. 순간적으로 한 제일 멀쩡한데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장기 신용은행이랑 장은증권 두 개 다 결국 주식 때문에 날아가는 회사들이에요. 장은증권 주식 때문에 그 정말 대박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런 게 그 은행이나 증권주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모르지만 그때 하여튼 당시에 그 증권사 계시는 형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복비조, 뭐 그 다음에 보너스 나와, 그 다음에 또 뭐 온갖 그 뭐라 그러지 줄 수 있는 돈들 있잖아요. 그러면 명목이 없어서 못 줬다 그러더라고. 명목이 없어서. 제가 그때는. 첫 입사하고 나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 지금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할 수 없어. 교통비, 피복비, 뭐 레크레이션비, 뭐 그다음에 그건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 제가 하여튼 첫 그 1, 2년, 3년에는 보너스를 한 1,300%씩 받았어요. 그 어떤 해 하면 1,600% 받았어요. 보너스만.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지. 저희가 취업할 때가 이제 98년 IMF였다면 저희는 2008년 군대 갔다 와서 금융 위기 리먼 사태가 반영해주고 있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리만은 났죠. 잠깐이었지. 네. 리만은 잠깐이었지. 하긴 IMF도 지금 보면 잠깐이었다. 그렇죠. 잠깐이었죠. 지나간 잠깐이었는데 그때 모르죠. 당시에는 진짜 그때는 왜 힘들었냐면 그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혁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사회 구조가 그동안에는 회사에 가서 충성만 하면 진짜 그 먹고 회사 가서 살았죠. 먹고 살고 내가 가서 월세방 가서 또 살아도 집 마련하고 전세 가고 그 다음에 집 마련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대출해줘 그 다음에 애들 그 등록금 대줘 등록금 대주거나 아니면 절반 지원해줘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은 용이 될 수 있는 시대였는데 누구나 이제 중산층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그 IMF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그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렇죠. 사람들 많이 탈락하고 그러면서 좀
그 좀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을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판만 잘 찍으면 10배 나는 것들이 지금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우울하게 보고 있다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각자 이슈 가장 중요한 좀 보는 이슈들 하나씩만 간단히 얘기하죠. 네. 저는 일단 뭐 카메라 쪽 보고 싶었는데 네. 카메라 쪽이 안 가. 아, 그러니까 엑스는 안 가. 좋댔어? 세코닉스만 잘 가더라고요. YMC도 괜찮지 않았나요? 세코닉스만 잘 가서 아니, 화장품이 잘 가니까 네. 화장품을 봐야겠다. 잘 나간 쪽은 뛰어 들어가야지 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자금 투자 들어왔잖아요. 180억 자금 투자 들어왔는데 2인자가 들어왔다며. 예, 중국에서 이제 그 2인자 그 이제 돈 많은 사람. 예, 그게 들어왔는데 그걸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에 그러니까 180억짜리가 아시아의 두 번째 젊은 부자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두 번째 이제 젊은 부자인데. 젊은 부자. 예, 젊은 부자. 그 젊은 부자라도 그 아빠가 원래 부자야. 애들이 한챙. 금수저네. 할아버지가 부자야. 금수저야. 알고 보면 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수저네요. 수저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얘네가 뭐 하는 데냐면은 이제 주얼리 만드는 데거든요. 그 중국의 JST나지. 이제 중국의 JST나인데 얘네가 이제 화장품 사업에 대한 쪽을 진출하기 위해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츠스킨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츠스킨에 대한 쪽이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정확하게 읽은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시아 그권의 여성들은 색조 화장을 안 한다. 색조 화장하게 되면은 피부톤이 달라서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미백의 효과를 훨씬 더 노리는데 이츠스킨 달팽이 크림을 보면서 아 이게 아시아 여성들의 그 피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중국 오프라인 매장 그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쪽이 43개 뉴월드 백화점 네. 그 다음에 2300개에 달하는 주얼리 숍에다가 이츠스킨 화장품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다 깔겠다는 얘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갖고 얘네가 이제 VIP 고객들 명단이 한 600만 명 있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츠스킨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구매력이 있는 이 마케팅 창고를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츠스킨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100위안 이상의 스킨케어 그 제품 수입하게 될 경우는 세금이 이제 50%가 넘게 부과됐지만 이제는 11.9%로 이제 내도록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에 대한 쪽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츠스킨은 좀 큰 종목, 좀 작은 종목에서 좀 보고 싶으면은 이게 이츠스킨이 아빠가 또 환불 화장품 아닙니까? 우리가 환불 하게 되면은 옛날 분들은 환불 화장품을 기억을 하지만 지금은 환불 브랜드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환불이 이츠스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환불이 대주주예요. 예. 이츠스킨이 이제 환불을 환불도 갖고 상장자요? 환불은 상장 안 됐을걸요? 한국 화장품이 상장돼 있고 환불은 한국의 동생이 하는 게 환불일 거예요. 진짜야? 네, 한국 화장품 동생이 하는 게 환불일 거예요. 이것들이 빵집이랑 똑같네. 네, 빵집하고 빵집이 나 형제라 그러잖아 맨날. SPC, 샤니. 그 샤니 또 스토리를 알면 또 눈물겨워요. 그 샤니 스토리 알고 계시죠? 뺏겼잖아요, 동생한테. 그 뺏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게 삼립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삼립이었는데 그래서 작은 아들이 쫓겨났어요. 집에서. 자기도 요새 인맥 탐색해? 인맥? 아니 그거 예전에 들고 있던 건데 그래서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나가라 그래갖고 얘가 쫓겨났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저 파리바게뜨하고 그게 성공을 하면서 IMF 때 성경에 나온 얘기 같다.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IMF 때 아니야? 다시 그게 SPC 다니던 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들한테 주고 SPC 동생이 상장이야? 상장 안 돼 있고 동생이 해외로 갔다가 들어왔는데 형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샤니를 둘째 아들한테. 그런데 샤니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뭐 국진이빵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핑크 샤니도 그때 삼립식품이 그걸로 일어났고 샤니는 그걸로 일어났어. 그걸로 파리바게뜨로 일어난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로.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삼립이 IMF 때 부도가 나서 그걸 다시 인수를 그래서 그렇죠. 그때 계셨던 분이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쫓겨났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능력이 더 좋은데 형 거를 자꾸 탐하니까 아버지가 쫓아냈다고. 뭔가 성경에 나오는 거. 네, 거기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기 드라마야. 거기. 딸내미도 프랜차이즈 저기 뭐야 한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지금 보게 되면 한불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불이 이 스캔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한불이 뭘 인수했냐면 네오팜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네오팜이 원래 이제 매출은 나오는데 아토팜이라는 그 상품명을 갖고 있는 아동용 스킨케어 제품을 갖고 있거든요. 보습제를. 네. 근데 이 아토가 들어가는 브랜드 상품명은 우리나라에 이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가 된 애들은 아토라는 상품이 들어간 이름들을 쓸 수 있는데 아토팜, 뭐 아토규젠 뭐 이런 애들은 쓸 수 있는데 신규들은 아토라는 말을 쓸수가 없어요. 브랜드에. 근데 얘네가 그 어쨌든 마트에 한번 가보시면 아토팜이라는 제품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쓴 거예요. 근데 제품은 좋으니까 사람들이 썼던 거죠. 근데 이제 한불에서 그거를 네오팜을 인수했어요. 작년 말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츠스킨 유통망에다가 얘네들 집어넣어주기 시작한 거야. 네. 그러니까 1분기에 바로 턴어라운드가 된 거예요. 얘네들 실적이. 그래서 이 네오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츠스킨이 중국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오팜도 이츠스킨 따라서 유통망이 중국 진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면은 이 네오팜의 실적에 대한 그 실적이 올해 이제 확 개선되는 거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가 일단 강하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좋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LG 생활건강에 대한 쪽은 뭐 들어가서 우리가 크게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정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1등주, 그러니까 1등주라고 하면 시장을 이제 이끌어주는 텐트 폴 같은 종목은 LG 생활건강이 될 것 같고, 네. 뭐 수음도 중국 진출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LG 생활건강 브랜드들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지금 다.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LG 생활건강이 큰 그림을 그려줄 것 같고, 이제 돈이 되시는 분들, 구찌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츠스킨으로 좀 먹을 것 같고, 돈이 좀 부족하면은 네오팜 같은 종목에 대한 쪽을 좀 공략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에서는 그거 LG 생활건강, 네오팜 뭐 이런 쪽 라인들, 이츠스킨 요 라인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호성 선생. 저도 전체적으로 5월달 시장이 또이또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영원하게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들, 산업군들이겠죠. 영원하게 어떻게 안 망해? 다 부서져 가는데. 네. 그런 쪽으로 보니까 그냥 제가 이 생각하는 친구 거. 부모님이 하는 사업은 안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요. 그래? 아버님 사업부터? 무인차가 들어오니까 무인카가 들어와서 아니 좋지 않으니까 무인카로 다 바꾸면 되잖아. 트럭을 다 없애고. 무인카가 비싸겠죠? 아 그래도. 그래도 그거를 먼저 선정하는 사람이 먼저 사면 되잖아, 많이. 다. 국내에서. 돈이 있나?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 있잖아, 대출. 그러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아,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사는 망하진 않을 것 같다. 방산. 이 친구 남의 또 꼬리치네 냈고. 왜요? 하나테크 내려는 거 아니야? 맞죠. 젠장. 너 가져와. 이제. 하나테크인. 오케이. 제가 이거 엄청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 네. 역시 얘기했던 것처럼 난 하나면 다 좋아 이제. 아, 그래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텔레스가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여기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삼성테크윈이 해외 쪽에 네. 계좌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테크윈이 아니라 삼성테크윈 시절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테크윈으로 넘어가면서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테크윈 쪽에서 자회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다 보니까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뭐 317억 원으로 해서 전년비가 영업이익 쪽으로 200%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무용 드론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임무용 드론 사업 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성장성으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삼성 테크윈이 밀려있기 전에 사상 최고치에 대비해서 여전히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다가
1분기 실적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결국은 연간 실적으로는 또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 한 단계 레벨업 돼야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오는 게 이제 뭐 5월 달에 사실은 파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이 한화테크인을 계속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익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PBR 1배 이하고 그런 거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또 한화테크인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계 업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계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결국 국가에서 방위산업 쪽으로는 돈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LIG라든가 카이라든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네.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민감주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주로 되어 있는 이 업종들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작은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하나테크인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관장. 네. 완전히 그 사람들의 투심 자체가 진짜 거기 뭐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방금 전화를 좀 오랫동안 받고 나왔는데, 네. 그 랩을 하시는 저 같은 층 일하는 랩하는 그쪽 팀에서도 뭐 하루 종일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작년 8월부터 시장 고점 찍고서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작년 8월부터 고점 찍고 나다가 지수는 또 소재 산업적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수는 올라오는데 왜 별로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오늘 또 시장이 조정이 나와 버리니까 못 참는 거지 이제. 그렇죠. 네. 진짜 뭐 근데 저는 이번 주말에 제가 많이 본 그 동영상이 있어요. 해동? 아니 존리. 요즘에는 우동이라 그러는데 우동. 네. VR을 할 때 야동이라는 검색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왜 VR 우동이라고 하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여하튼간에 배우가 존니였어? 존리 많이 존니? 1시간짜리 그 존리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거를 일단 들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큰일 나는데. 이런 거를 느꼈었는요. 근데 자르고 나니까 더 가는 경우, 자르고 나서 잘 잘랐다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그게 내가 자르는 가격 이상 올라와서 더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샀으면은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무조건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걸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가 그 지금 뭐랄까 하루하루의 봉의 모양과 뭐 이평선의 이탈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마켓 타이밍을 너무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게 생각 왜냐면은 조바심이 나니까. 네. 조바심이 나니까. 특히 자기가 맨날 성과가 온갖 세상에 다 볼 수 있게 해주잖아. 그렇죠. 조바심이 나니까 이러다 나도 같이 셀럽이야 저 친구 알고. 네, 셀럽. 나도 같이 조바심에 뒤지겠구나. 뒤져. 생각이 들어서 물론 존리 그분의 어떤 투자 철학과 그런 것들도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솔직히. 네네. 30년 주식 가지고 되는데. 그렇지만 방송 한 번 하고 30년 있다 해라 너. 30년 살고 보자. 30년은 앞으로 살고 봐야지. 예전에 강연회 갔더니 이게 연등 되신 할아버님께서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가 80이야. 무슨 장기 투자야? 그리고 또 방금 저랑 통화한 고객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계좌가 많이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1%씩 이제 조금씩 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이너스 5%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거를 이제 멘탈이 견디지 못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요즘에 보니까 뭐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 이런 것들도 내가 올렸는데 어째 그 얘기 듣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얘기냐면은 잘못한 계좌가 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저한테 그만하시는 것도 좋다. 다만 큰일 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괜히 그런 거 건드려서 그러면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직화구이 되지 계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냐면은 저 센스는 못 당한다니까. 노벨상 주는 거 없나 저 친구한테 저런 거? 정말 견디기 힘드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나쁘지 않다. 다만 하루 이틀 또 떨어지면 아마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이분들. 그래서 그냥 내일 다 정리하시라. 하고서 다만 한 달 정도 뒤에 봤을 때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을 가상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그게 좋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라. 다만 그거 가지고서 돈 빼가지고서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쓴다거나 그러지는 절대로 마시라고.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오늘도 제가 낮에 같이 저희 직원하고 밥을 먹었는데 너는 나가는 고객들 잘 된 경우 봤냐? 아니요. 나가신 분들 다들 간만에 통화해보면은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땐 잘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아니 저기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아니 오늘 올라가고서 기관들이 외국인들 양매수 들어온 종목들 보면은 하루 이틀 더 가더라. 지나간 종목들 그런 거에서 하면 되지 않냐.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가서 자기 혼자다가 다 작살나잖아요. 살짝 들어갔다 3% 먹고 나올래. 그런 거는 또 이항의 위원님도 그거 오랫동안 엄청 많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거를 좀 많이 설득을 하고 말씀하느라고 좀 늦게 들었는데 지금 뭐 하다 얘기까지 했죠? 종목. 종목.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블루콤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TV 얘기했죠. 그렇죠. 또 얘가 좀 유황DNU. 한번 뭐 이승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황DNU가 라이파이. 예. 하도 들어갖고 이제 알아. 뭔가 유양은 중국 냄새 나. 유양 라이파이. 유황DNU가 생긴 지 회사가 업력이 30 몇 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줄 알았더니 네. 70 몇 년에 생겼다고 보면. 네. 거의 이양화. IT 부품 쪽으로는 완전 특화된 거의 우리나라의 IT 발전사와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LCD 모듈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을 제작했다가 한번 LCD TV가 딱 빠그라지면서 작살날 거 하다가 OLED TV 파워 모듈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LG양 독점을 OLED 파워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라이파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뜬금없이 라이파이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LCD는 전압을 제어하는 기술이고요. OLED는 전류를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대생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 네, 라이파이가 뭐냐면 LED 빛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기술이잖아요.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다 지금. 지난주 한 항아리야, 그게? 예, 다 같은 기술에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벙쪄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양DNU IR 들은 남자예요. 이해해 주세요. 요즘 IR 강한데 아프리카 TV에서 여자 얘기를 듣고 오더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특허 보시면은 플리커리스 LED 드라이버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OLED 고화질 방송용 더하기 고용량 스포츠 조명 등 더하기 가시광 무선 통신 조명 등 그게 라이파이네? 가시광 무선 통신 그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특허가 서를 가지고서 모든 LED 산업과 LED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국내 특허 70%인가요? 국내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게 30%, 30%. 국내 거가 70%. 네,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파이가 뜬금없이 그냥 테마주 한번 테마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한 묶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OLED에도 한 묶음이고, 그러니까 LG전자 OLED 그 파워 모듈을 그대로 납품하거든요. 작년에 36만 대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했는데 그 LG전자 1분기 실적 좋아진 거 보세요. 뭘로 좋아졌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IM 사업부에서는 실적 안 좋았잖아요. 가전이 좋았잖아, 가전. 가전이 좋았잖아요. 가전 쪽에서 TV가 좋은 영상 거거든요. 사업부. 그것도 OLED TV 판매가 좋았던 거거든요. 그 얘네가 근데 OLED TV 100% 공급한단 말이에요. 독점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도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일단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OLED TV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근데 LG전자가 여기에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수익성이 중저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마진이 크거든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OLED TV 쪽에서 아마 이 점에 상당히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는 아마 지난해보다는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커진다라면은 당연히 거기에 파워 모듈을 납품하는 유형의 기본적인 실전 역시도 일단 베이스는 깔고 가는 거죠. 일단 거기 더하기
또 얘네가 지금 스포츠 조명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 NHL하고 NBA에다가 LED 조명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2, 3년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통과를 했어요. 이게 저도 얘기 듣고 처음에 이해 안 가는 게 아니 뭐 그걸 갖다가 테스트를 2년에서 3년이나 봐도 승인을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스포츠 경기라는 게 한창 진행하고 있다가 불 꺼지면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좆대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제때 고쳐지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시즌 일정이 다 꼬여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애들이 진짜 2년에서 3년을 거쳐서 확실하게 좀 검증을 하는구나. 아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기 있잖아 고척동의 도문구장에서 야구 불 꺼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사고 나고? 그러니까 불 꺼지면 안 되지. 불 꺼지면 다 물어줘야 돼. 또. 아 얘는 맞잖아 내 말이. 예. 그래서 얘네가 지금 서울 반도체는 3년 동안 대사락하는데 유양대행료 같은 경우는 연봉 차트 보시게 되면 3년 동안 대상승 중이에요. 일단 스포츠 쪽에서 NHL하고 미국 NBA 쪽에 승인을 받았어요. 특히나 NBA 승인의 경우에는 NHL과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NBA는 총 32개 구단이 있거든요. 근데 NBA는 한 그 주에 속해 있는 그 주변의 5개의 대학하고 또 똑같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32개 구단의 그 경기장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5개 대학에도 동시에 납품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32 곱하기 5 하면은 총 160경기에 납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얘네가 단독으로 와서 솔직히 유양에 가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북미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조명 회사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은 회사는 안 밝히더라고요. 북미 최대 그 조명 회사랑 같이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그것도 이름 안 공개를 뭐 애플 같이 그 공급을 그 공식 못하게 돼 있나?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해봤자 하나 필립스랑 오스랑 있는 건데. 두 개 하나겠죠 뭐. 근데 미국 회사가 워낙 필립스 오스랑 아니면 뭐? 오스랑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렇잖아. 그거 두 개 아니야? 네, 돌 맞아요. 기업 아니에요? 모르지만 미국에 다 거기 현지 뭐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스포츠 조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죠. 그 느낌 오는데. 네. 그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라이파이예요. 라이파이. 예. 일단은 오늘 이번에도 애플 왜 그러냐? 아이폰 7 그 설계도가 일본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돼서 3.5mm 거리가 없어졌어요. 네. 3.5mm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건 블루콘이구나. 그러니까 애플 좀 소스 코드를 보면 라이파이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애플도 VR하고 애플 카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VR이 다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연결된 이유가 그 지금의 4G 환경에서는 그 고용한 데이터를 갖다가 풀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라이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플카 그리고 애플 VR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4G 환경이 아니라 5G 이상 넘어서는 라이파의 환경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애플도 이번에서 채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고려는 하고 있더라 라고 본다면 이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서 유양도인류 아직 시장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거들떠도 안 봐요. 왜냐면 레포트 하나 없고. 그러니까요. 네. 저 뭐야? 오늘 많이들 갔어? 그 IR 하는데? 많이들 왔었죠. 김건사에서도? 아니요, IR 여기서 했어요. 어. 근데 그 IR도 회사 측에서 한 IR이 아니라 거기를 취재를 했던 기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기자들이. 왜냐면 회사에서는요, 고객사 요청으로 IR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딱 애플 같은 거네. 애플 같은 데는 전체 공개 안 하는 약속이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름도 솔직히 이름만 좀 멋스럽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유양뒤에는 난 멋있는데? 뭔가 중국 냄새나 유양뒤에뉴 하면서 라이파이 같은 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회사 이름도 바꿔 라이파이 솔루션. 지금 제 오늘 장명사나 차리자. 오늘 대회가 시작했잖아요. 뭐? 환경 스타워즈. 그거 담았어? 지금 1억이거든요 실계자. 1억인데 일단 50%를 갖다가 제가 말한 블루콤, 아프리카 TV, 유양디엔유, 아프리카 팬엔터테인먼트, 하늘벌파마에 일단은 50%씩 다 나왔어요. 팬은 아닌 것 같다 느낌에. 팬이에요. 그래? 아니 말고지 뭐. 나는 말 한 번 했다니 정색을 하네. 정색적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뭐? YG엔터 오늘 세무조사 받았는데 YG엔터가 재밌어 보이던데 사전 제작 드라마 하더라고요. MBC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 공동 투자로. 오 그래? 공동 투자를 갖고 중국에 들어가는 거 사전 제작. 지금 태양이 후가 되니까 너도 나도 그냥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4개 사전 제작 준비하고 있어요. YG엔터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 이광재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솔직히 고민했어요. 조창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좀 하루 이틀 더 있다 담을까 아 무슨 소리야? 남자답지 않게. 하다가 난 오늘 다 안 샀다 그래. 약간 실망했어 자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그지? 100%안 사. 형님은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데 주식이 좋다 그러면 오늘 100% 다 사야 돼. 시장가로. 짠이네 짠이. 짠이야. 난딱 성격 맞춰. 짠이를 넘지. 형님은 토네이도리거든. 어떻게 알았지? 토네이도리.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50% 담았고 나머지 50%는 그 아까 말씀드린 종목을 더 담을 거예요. 채울 건데 좋니? 아마 저는 그 타이밍을 한미약품을 보고 있어요. 한미약품이 만약 페니슬린이 나온다. 아마 저는 그러면은 지수가 다 끌어내리겠죠. 저는 그때 매수 진입하려고. 나는 존이랑 나랑 큰 차이 뭔지 아세요? 조니 아저씨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름이 너무 야동스러워. 오빠가 좋니? 아 요새 완전 2차 개화했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 아저씨가. 아 나는 존리랑 우스갯소리인데 존리랑 나랑 큰 차이가 하나 있어. 뭐냐면 존리랑 나랑 주식 보는 게 가장 큰 차이. 난 그 사람 대담도 했었거든 한번. 스카다 펀드 따라 했을 때 옛날에 아니 얼마 전에도 한 방송 같이 했어. 아, 사회보고나 했는데 존리는 기본적으로 바텀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난 바텀업 이런 거 탑다운 하시니까. 난 바텀업 잘 몰라. 내가 펀더멘탈이 디테일한 거 약했는데 그래서 나랑 좀 다르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성향이 맞고 그런 분들은 맞죠. 왜냐면 장기적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건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우리나라 밸류 하는 펀드들 중에서는 그거 하느니 잘리 같은 한 사람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어요. 뭐 10년 동안 150% 벌었다는 모 펀드 있잖아요. 네네. 딱 저랑 안 맞거든요. 그건 너무 조그만 걸 해갖고 밸류 스탁을 하는 거고 존리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래도 될 만한 업종에 가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약도 얘기하시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좀 하나 보면 저는 하나테크 이런 거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하면 무조건 일단 좋아 보이는 거로 그리고 아까 AWS인가 그거 딴 순간부터 좀 의견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 테크인하고 케미칼 막.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 레이더 한 거. 하여튼 얼마나 좋아요. 그 애국심을 개발한다는 바로 그 레이더를 사업을 한다는 거니까. 대우조선에 의한 계약금은 날렸지만 하나가 끝내는 위너가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보면은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이번에 정부에서 구조조정해갖고 조선주 뭐 별거 있나? 그거 재무제표 개선해 주려면 국방사업부 다 띄어갖고 팔아서 현금 좀 보존해주는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싸게 떼갈 거 아니야 또. 그걸 누가 갖고 할지 모르지. 뭐 있어요? 하나가 좋아하겠지. 하나지 뭐. 그건 모르지. 예. 안 되면 이 사람 두 사람 잡아가면 되는 거고. 아니, 난 몰라. 근데 하여튼 나는 하나그룹이 지금은 그 위냐민.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이. 그래서 그거 보고 있고요. 하나테크는 뺏겼기 때문에 급하게 하나 또 찾아낸 거가 저는 저거예요. 저는 시장이 딱 이런 주식 먹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섹시한 주식은 말할 수도 있는데 섹시한 주식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오늘 저는 LS를 보고 있어요. LS인데 LS는 하여튼 왜냐 L하면 제가 LS면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LS는 가장 중요한 거가 LS가 하는 사업이 모든 사업이 안정적인 사업체를 갖고 있다. 어디요? LS 하면 결국은 KT 아니면 한국전력이잖아요. 그 주요 산업이 물론 다른 애들 케이블을 쓰고 뭐 발전기를 쓰지만 얘네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사업체를 갖고 있다는 걸 갖고 있고요. 또 하다 보니 얘네들은 해외 전력 사업도 다 똑같아. 맞습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전력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동네 슈퍼에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 안정적인 수요처를 갖고 있다는 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작년에 안 좋았어요. 몇 년 동안 안 좋았는데 작년에 적자난 거 아세요, 이 회사? LS가. 작년에 투자 손실로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투자 손실로 인해서 이 회사가 적자 났거든요. 저 미국에 투자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하고 뭐 여기도 똑같죠. 뭐 브라질에도 투자하고 막 전라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작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경영진 인사 엄청 대규모로 했고요. 과거에 무리한 투자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해갖고 이제 실적 개선을 하면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거고 그 시금점이 1분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실적 모멘텀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지주회사가 지금 갑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사회적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배당의 압박, 배당을 늘리는 사회적 요구.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2.6%,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한전보다는 안 나오나
환전문은 안 나오나 웬만한 대기업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 중에서 제일 많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보다 은근히 많을 겁니다. 배당 수익이요. 그래서 일단 배당 수익,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배당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겠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LS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상대방에 있는 것들이 현대차 같은 유가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어디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스타디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증권사 지금 현직에 있으면 시발로만 존나 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킨 걸 안 해오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랑 조금씩 레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딱 우리가 원화가 안 뜬 간에 힐러리 있죠. 힐러리랑 또 하나 누구야?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만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될 가능성을 얘기 많이 한다고요. 일단 공화당 후보로 되는 것까지는. 그래서 지금 크루즈잖아요. 네? 크루즈가 있고 또 안 되는데 크루즈랑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요새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그 전당대회까지 해서 그 과반수를 되냐 안 되냐, 과반수 안 되면 이 사람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많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거가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일본을 욕하고 다 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하지만 지난주에 이 사람이 연설을 했어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정책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엄청 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왜는 주가 빠지는 거가 하고 일본의 엔화 공격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일본이 무임승차 졸라 얘기하고 있고요. TPP에 대한 반대 입장 분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쪽에 워낙 엔화 강세를 요구하는 거죠. 가라는 압박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에서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졸라 지금 걔네 만약 트럼프가 되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라운드다 뭐 FTA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 우려의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있잖아요. 도요자동차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릉부릉하는 뭐 그 내가 그다음에 혼다나 카와사키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런 걸 확 올려버리는 거죠 관세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세가 뭐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직접 관세를 올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핑계 잡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오늘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오늘 뭐 좀 밀리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지금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힐러리랑 이 사람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거 아시죠? 힐러리랑 그 트럼프의 우리 시청자 들으신 분은 혹시 왜냐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힐러리는 과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세금 올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가 되면 그래서 우리 그 뭐라 하죠? 그 트레이딩 있죠. 주식 투자. 그래서 그 양도세 있잖아요. 양도세를 엄청 올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배당 기간도 올려야지 올리는 게 그게 있게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힐러리 자체는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세금을 깎자는 거예요. 소득세부터 깎고 소비세, 소득세 깎고 법인세 깎자는 거가 트럼프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 보면 수출 관련 대형주들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상관없이 공화당 후보에 되는 데 가까울수록 상당히 압박이 심할 겁니다 주가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은 저는 하여튼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한테까지 수출이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좀 보셔야 되겠다. 제 혼자 생각이지만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엔화 강세 수혜주를 우리나라에서 찾을 게 아니라 엔화 강세 수혜주라고 미국에서 얘기할 때 똑같은 논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원화가 약해져갖고 우리한테 수입을 많이 했던 놈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제 물건이라서 일부 한국 금원을 샀다? 그거 좆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선 안 되더라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 분명히 있다. 물론 트럼프가 도요타 자동차를 얘기하지만 똑같은 말을 바꾸면 현대 자동차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그거 다 됐어?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는데 네. 이 파일을 갖고 올려야 돼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면 제가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제가 네. 보내드리면 하여튼 오늘이건 내일이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